병사들은 똑같이 배를 줄을 맞춰서 노래 부르면서 식사대를 참가하고 아침 검사 저녁 검사 똑같이 합니다. 기상독도 똑같이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는 오늘도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진실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죠. 네, 김정은 3년간 병사체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군 장군들은 병사체험 필수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부분을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탈북민 유튜버가 북한 김정은이 병사체험을 했다는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북한에서 들었던 그 소식을 그 소문의 썰이라면서 올렸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에 대한 문제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이슈 하나, 스토리 하나, 이슈 하나, 스토리 하나 이렇게 해서 스토리만 갈라니까 이슈를 놓치고 이슈만 갈라니까 스토리를 놓치고 라는 조금 엇박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지금 방송을 조금 좀 달리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아TV 방송은 모두 오후 3시에 영상 한번 올라가고 저녁 9시에 올라가는 것으로 하루에 2개의 영상이 올라가는데 주제들이 많다나니까 2개의 영상 어떻게 찍나 하는데 그렇게 찍고도 주제를 제가 그래도 놓치는 게 많습니다. 오늘 김정은에 관련된 이 주제는 그 친구들이 했던 그 북시탈이라는 그 TV죠. 북한 군 출신들 나온 지 이제 김정은 정권 때 군사복무 한 1년 조금 넘게 한 친구들이 나와서 남성분 2분이서 하는데 저도 가끔씩 즐겨봅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난 이슈를 올려놔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그분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 그 친구들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 정권 이후에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한 3년간 병사체험을 한 사실이 북한 주민들 속에 전설처럼 퍼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권 이후에 이 내용이 학습 재강으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학습 재강으로까지 나왔다 하면 이게 그냥 썰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방송을 마치면서 사실일까? 아니 지금은 봐서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군 출신이고 더군다나 양아버지가 사단총 지원으로 있으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핵심 문제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왜 이 문제가 진실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이 왜 진실인 가능성을 2가지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당시 그 친구들은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병사체험 실제 들어가서 실제 병사처럼 살았고 3년간 병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신분을 일체 다 숨겼다. 그래서 병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몰랐고 당시 소대장하고 중대장이 김정은이를 많이 괴롭혔고 분대장은 대신 잘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김정은이가 3년이 딱 된 시기에 까만 승용차가 와서 김정은이를 실어갖고 그 괴롭히던 소대장하고 중대장은 그날로 사라지고 분대장은 그 길로 화성 입당하고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갔다. 이렇게 그 당시 김정은 집권된 이후에 김정은에 관련된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학습 재강으로까지 나왔대요. 이것을 왜 내가 사실로 보냐라는 문제는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북한 군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북한의 모든 지휘관들, 모든 장교들 북한 군에 입대해서 병사생활 3년이라는 이 과정을 걸치지 않은 어떤 군사대학도 어떤 사회대학도 어떠한 승진도 어떠한 사관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는 북한이 정말 칼같이 해놨어요. 딱 만 3년을 채우고 군사대학이라던가 사회민간대학 모든 걸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3년 8월에 입대해서 1996년 6월에 제가 군사대학을 올라간 겁니다. 실제 서류는 그 95년 11월 그때 이미 올라갔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병사생활 3년은 그냥 허위로 나온 서류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잖아요. 군사를 틀어진 놈이 진짜 북한 정부를 틀어지고 있다. 정말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성군 정치라는 그 사상에서, 김정일의 성군 정치라는 그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김정일의 성군 정치 사상에서 나온 군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그때 당시 지목이 됐다면 김정은이는 그 병사생활 3년을 통해서 북한 군의 실정을 실제로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냐? 그 두 번째는 아마 탈북민들 증언 속에서도 아마 나온 사실이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거의 최초로 공개할까요? 북한군 지휘관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병사체험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시기마다 조금 기간이 다른데요. 30일이 됐을 때도 있고 40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건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는 심지어 30일이 조금 안 돼서 20일 좀 지나서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양아버지 경우를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병사체험, 1년에 한 번 병사체험을 북한의 모든 지휘관들이 다 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딱 지정된 인물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입니다. 북한의 모든 장교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북한의 모든 장교들이 아니라 북한의 지휘관들입니다. 북한 군 지휘관들. 지휘관에는 누가 속하냐? 대대장, 대대정치조원, 대대급에서는 이 두 사람이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단급에서는 여단장, 여단정치위원, 연대급에서는 연대장, 연대정치위원, 사단급에서는 사단장, 사단정치위원, 군단급에서는 군단장, 군단정치위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만, 이 위치에 이 직책을 가진 사람만 이 병사체험을 필수로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장급부터 북한이 누가 임명하는 줄 압니까? 저는 그때 양아버지가 사단 정치원으로 임명될 때 양어머니가 분명히 한 소리가 있습니다. 김정일 친필 서명이 있지 않으면 이 인사이동은 절대 불가하다. 사단장급부터는 김정일 지시로 김정일이가 직접 임명하고 그 인사이동에 직접 사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저 병사체험 진실 가능성?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3년까지는 좀 어버겠죠. 제가 보기에는 3년까지는 아니라도 단 한 달이라도, 단 3개월이라도 분명히 병사체험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사체험 기간에 과연 이들이 어떤 걸 겪을까요? 그걸 한번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과정은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연대 정치원 당시, 사단 정치원 당시 이 병사체험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연대 정치원 내려갈 때는 제가 그 집에 양딸로 있을 때입니다. 학교 졸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6월, 7월 이 기간에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반미 투쟁 월간. 이 기간에 경각심, 그들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양아버지가 병사체험 내려갈 때 양어머니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나 칫솔이나 세멘토구나 면도기 같은 거 안 주냐고 이랬더니 면도기 하나만 챙겨줄 수 있고 치약, 칫솔, 그리고 러닝 팬티, 속옷까지 100%그 부대 피복가에서 딱 제공하는 거. 그 제공하는 게 뭐냐면 전사들이 전사 때 딱 입대했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그 필수 생활용품입니다. 그거만 가지고 사이즈 맞게끔 그거만 딱 가지고 병사생활 내려간다. 그래서 정말로 배낭이 딱 요만합니다. 거기에 전투 비상용품 모든 병사들하고 똑같이 그거만 딱 준비합니다. 거기에다 사복 단 한 개도 안 넣더라고요. 내복도 안 넣고. 그리고 특히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약이 조금 있었는데 약 같은 경우에도 양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연대 군의소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걸로. 집에서 따로 아무것도 챙겨 안 가고 양엄마가 그 대대정치전 당시에 병사생활 할 때 한 번은 그 반찬 너무 걱정돼서 반찬을 들고 찾아갔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쫓겨났답니다. 양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그때 당시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연대정치원 할 때 당시에도 전사생활 내려갈 때 양아버지가 양엄마하고 우리 다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생활 내려가 있는 동안은
정치부 누구도 집에 와서 밥 못 먹게 하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말고, 누구도 집에 못 오게 하고,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전사생활 그 부대 배치 그 지역에 얼씬거리지 좀 하라. 저를 아예 대못을 받고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더니, 북한 안에는 보위부 스파이와 정치부 스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아버지는 당시 연대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대정치위원이 이 정치부, 같은 정치부 스파이가 연대정치위원의 병사생활 이 행동을 모든 일투석을 100% 누구한테 보고한다? 여단급에다 보고합니다. 그럼 여단 정치위원의 그 병사생활을 누구한테 보고한다? 군단급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군단급의 그 정치위원의 그 병사생활 그 일정을 누구한테 보고한다? 군단급은 최고사령부의 인민무력부 총청지구의 직보로 보고됩니다. 이 보고 단계가 달라요. 정치원이 그 자리를 비운 동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어디까지 하냐.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실제 식당 근무 직접 서봤고요. 식당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식당 근무들은 식당 근무를 나가야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게 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무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화목부터. 그 화목을 직접 산에 나무 가서 직접 해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빨래도 직접 손빨래로 다 하고, 비누도 딱 공급받은 그 비누로 쓰고, 그리고 실제 그 공급받은 비누 하나 가지고 한 달이 부족하더래요. 그 세뱃비누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경리한테 가서 비누 하나만 좀 더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경리한테 안 가고 대신 분대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비누 하나만 더 달라. 이래가지고 분대장 비누를 더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안 정치원 자기 원 위치에 복귀했을 때 비누만 한 박스를 그 분대에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뭐까지 하냐? 잠복근무. 당시 양아버지가 나갔던 연대 정치원 때는 이게 해안경비대 나가니까 잠복근무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보초근무 똑같이 나갑니다. 병사들하고 똑같이 대를 줄을 맞춰서 노래 부르면서 식사대를 참가하고 아침 검사 저녁 점검 똑같이 합니다. 기상동작 똑같이 하고요. 그 당시에 대대급의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대대급의 대대장과 대대성 지도원이 그 병사생활 내려가서 중대 지휘관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리고 식사대회를 참가하지 않고 식당 근무하게 되면 중대장이 나무를 그 화구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이러한 행동이 그때 다 보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병사생활 딱 끝난 다음에 그 대성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출당 철직 그리고 군 보위부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양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생활 북한에선 전사생활이라고 말하거든요. 전사생활 체험 기간만큼은 내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때 당시 못을 박았댔습니다. 그리고 전사생활하고 올라와서는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도움받았던 분대장이나 소대장 그런 사람들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성을 다 보고 괜찮은 친구다 하면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계속 뭐 정치대학이라던가 군사대학이라던가 이런 데 보내서 그 친구들을 양성해서 키우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시 양아버지 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부하의 그 인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 체험 기간을 꼭 그런 병사생활 관련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같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 심리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도 육군의 자문위원으로 갔을 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 안의 지휘관들의 병사 체험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 같다. 한국도 이런 부분은 조금 도입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김정은의 병사 체험 사례를 놓고 보면서 북한군 안의 지휘관들의 그런 부분은 실제 북한군 지휘관들이 그래서 모든 군사작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병사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솔직히 북한군 지휘관들 그리고 대장, 대성 지도원, 여단장, 여단정 지휘관, 뭐 사단장, 사단정 지휘관, 군단장급 지휘관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병사체험이라는 이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군 지휘관으로 양성하는 거는 북한군의 이런 시스템은 북한 안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엄격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정은이 더 이 시스템, 그 아래 군 지휘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러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도 병사 체험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김정은이 병사 체험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방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보는 소감도 분명히 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말로 그냥 어리숙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했을 그러한 후계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적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도 그것은 엄청 큰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적을 너무 가볍게 본다, 너무 얕잡아 본다, 그거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상하는 북한, 과연 어디까지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김정은은 과연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